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획부동산에 너무 열을 냈나 봅니다. 댓글들도 뭐 그런 댓글 많이 달렸는데요. 뭐 기획부동산이란 존재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투자자가 선량한 투자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울분을 토하고,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땅의 가치가 없는 것조차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본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죠. 잃지 않는 방법은 바로 바꿔 얘기하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더군다나 피해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울컥해서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 뭐 좀 다혈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기획부동산이 좋아하는 호재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호재가 아니죠. 뭐 저녁 먹다가 유관기관장들끼리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국무총리들이 모이다가 야 우리 뭐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개발, 어떤 분야, 어떤 파트, 이런 것들은 기본 틀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 분석들 세분화돼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철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실상에 바로 접해지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가 10년 단위 계획, 우리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로 인해서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밑에 실제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법체계가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틀에 의해서 최상위 계획에서는 어떻게 정해졌는데,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현재 각 지자체들이 갖는 막대한 비전을 가진 그런 어떤 계획들이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꼼꼼히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강의 중에 다 읽어봤더니 놀랍게도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단언컨대 토지투자 돈 버는 로드맵은 이진우의 땅땅땅을 보시면 틀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토종 이런 거 나오면 막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일단 큰 틀만 알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도종합계획이 있고 시군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일 큰 나라의 최상위 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광역도 종합계획이 있을 테고, 그 밑으로 시군 종합계획이 있을 거고요. 요 중간에 지역개발계획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개발,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작년 올해 많이 들었던 적경지역 종합계획, 이것도 특별법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지역개발 계획들이 있음으로써 되는 거고, 여기 뭐 국도, 우리 작년에 예타면제라든지 국유재산 토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바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유관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부분별 발전계획이 있고요.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동서남해안 개발계획, 적경지역 개발계획,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기타 등등 이러한 법률들이 이러한 체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최상위법인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 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가 바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인데요. 이때 2006년도에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2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됐고요. 이 수정이란 거는 이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틀 안에서
어느 쪽으로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파생된 법률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니까 굉장히 방향성에서는 중요하겠죠. 2006년도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한번 됐고요. 2011년에 바로 수도권 역량 강화, 이때는 이명박 정부 때죠. 수도권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2번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바로 2011년에 수정된 수도권 역량 강화의 방점을 찍은 그 수정안이고요. 요게 이제 2020년까지니까 내년까지니까 뭐 이제 앞으로 신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시겠죠. 뭐 산업, 뭐 일반적으로 산업, 물류,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그 다음에 적경지대 개발계획,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부분의 큰 틀이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히겠죠. 이 큰 법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아마 이쪽으로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부터 2020년에 한번 변경이 됐다가 다시 2011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의 변경이 있었고요. 요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원본 자료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 전에 제가 글자가 많아서 조금 보고 읽을게요. 일단 비전은 글로벌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 국토를 표방하는 게 비전이고요. 추진 전략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1번. 2번이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 이거는 아마도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처럼 보면 알듯이 지금 법적 다툼이 되고 있는 4대강 얘기죠.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은 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 환경입니다. 이거는 신시가지 확산을 억제하고 구도심을 도심 재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재생 사업에 지금 서울시가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진 전략 중에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란 큰 주제 안에 소재로 신시가지 확산을 억제하여 도심 재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의 집약적, 복합적 이용의 촉진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이거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 내에서 지자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방점을 찍고 도심 재생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성의 문제죠. 그래서 네 번째는 녹색교통 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다섯 번째는 이제 5번째하고 6번째가 아마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입니다. 해양국토 기반 구축. 그리고 6번째가 초국경적 국토 경영 기반 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자연 친화적인 건 4대강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타났듯이 물 4대강에 관련된 거니까 빠고요.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세계로 열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갈 대한민국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찍고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토형성의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이 지도 많이 보셨죠? 적경지역 얘기할 때 많이 나왔죠? 지금 그래서 5+2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가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광역 경제권을 만들 거고요. 서해 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서해안 신산업 벨트를 만들 거고, 동해안 쪽은 에너지 관광 벨트고요.
유럽으로 나간 TCR, 러시아로 나간 TSR, 트레인 차이나 레일로드죠. 트레인 러시아 레일로드고요. 이렇게 광활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벅찬 과제, 벅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 뭐 조금 자세히 볼까요? 이쪽은 뭐 태안반도 쪽이고, 이쪽 평택하고 아산, 화성 이쪽은 로봇, 자동차, 반도체, 생태문화, 관광벨트고, 충남서양권 이 태안 쪽은 태양광 발전 뭐 이렇게 쭉 이어져 갖고 전라남도까지 쭉 다 이어집니다. 여주 엑스포, 항공우주, 동해안과학, 환동해 국제교류. 그래서 서부산업경제권, 중부산업물류권, 남북 적경벨트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국토종합계획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단위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육성 전략을 통해 지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이제 확정진 예타 면제 사업도 이 안에는 표시가 안 됐죠. 제 4차니까 이제 5차에 당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면 제2경부고속도로 표시되어 있죠.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서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고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올해 6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아마 나면은 평택에서 익산까지 내려가는 물동량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되어 있고요. 요 뺑 돌아 있는 게 제2외곽순환도로. 그래서 방사형으로 각 수도권을 전부 다 연결하는, 여기는 지선이나 국도나, 그러니까 국도 아래 지선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호남고속철 여기 있고요.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제 버전 2 혁신도시 안이 나왔고, 뭐 대한민국이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개발 계획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부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게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고요. 제주까지 10개 혁신도시가 있고, 기업도시는 무안, 영암, 무주, 태안, 충주, 원주. 이거를 에다가 또 작년 8월에 전국에 7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겠다. 여기 오송 쪽하고 원주에는, 그러니까 원주는 유일무이하게 혁신, 기업, 국가산업단지가 다 들어가는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 원주고요. 오송이나 뭐 세종 이쪽 충청이 한 3군데가 지정됐고, 국가산업단지가 이런 개발 계획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힘은 커져 갈 것입니다. 자, 광역권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5+1라 했죠? 수도권 2, 3, 4, 5, 6, 7, 제주까지 7개고요. 수도권이 일단은 우리는 제일 현재 우리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 수도권 계획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정 목표가 수도권 역량 강화니까 수도권에 방점이 찍혔겠죠. 그런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히겠지만, 거기에 아까도 제가 추진 전략 6가지를 만들어 드린 것처럼 물류나 IT나 산업이나 반도체 이쪽은 꼭 가져가야 될, 대한민국 호가 꼭 가져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하고 충청하고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금융, 문화 콘텐츠, 바이오, 정보통신, 생명, 자동차 부품 소재, 문화 콘텐츠, 국제 물류. 이 국제 물류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충청권은 오송 바이오 생명단지나 세종시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 굉장히 바이오 반도체 이쪽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쭉 한번 보시면 호남권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제주는 관광이겠죠. 동남권은 수송기계 융합 부품 소재, 대경권은 IT 융복판 그린 에너지, 강원도가 이제 의료 융합 의료 관광인데요. 바로 원주시로 대변되죠. 원주시로. 뭐 여타시가 많지만 일단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아까 얘기했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있고,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큰 게 어쨌든 산업입니다. 산업이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내수경제가 좋아지고, 내수경제가 좋아져야 청년 실업률 없어지고, 뭐 너무도 당연한 서클이죠. 원이죠. 이렇게 5+2로 국가에서 육성을 할 겁니다. 이거는 혁신도시 10군데 적어 놓은 거고요. 기업도시인데, 이제 이게 2006년, 2007년도에 지정이 됐던 1차 혁신도시인데요. 작년에, 올해 4월 8일, 며칠 안 됐죠? 다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이전 공공기관을 깨뛴다. 기업 유치 및 인재 육성, 시설 개방 등 올해에도 지역 발전 사업. 혁신도시 시즌2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과 같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데 투자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정주 인구,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하는 인구가 작아서 늘 문제가 많았었는데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역경제권별 거점 항만 및 주요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번째 중에 해양국토 기반 구축과 초국적인 국토경영 기반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역경제권별 거점 항만 및 주요기능. 대한민국 3면이 바다죠. 어차피 물류 쪽은 항공도 있고 철도도 있지만 일단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해양국토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5+2 광역경제권 중에 각 주요 거점 항만을 정했습니다. 수도권은 인천하고 평택, 당진이고요. 충청권은 대산하고 보령. 대산은 서산 위에 대산이죠. 그 다음에 호남권은 광양과 군산, 새만금과 목포죠. 동남권은 부산, 울산, 마산. 대경권은 포항, 울릉. 강원권은 속초, 동해, 묵호. 제주는 제주, 서귀포. 이렇게 주요 거점 항만을 지정해서 인센티브와 또는 많은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큰 틀입니다. 자, 요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해양국토 회복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름은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항이란 그런 뜻이겠죠. 포트 비즈니스 밸리 구축 및 물류 거점 연계 강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복합 개발을 공항만 배후단지, 공항이나 항만 배후단지의 복합 개발을 통한 물류 크루트를 조성하고, 항만사업 확산 효과를 극대화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전통 해양 사업은 항만이나 물류 중심이고,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정부나 민자는 조선수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신해양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공공자금을 투여해서 R&D, 에너지, 자원, 환경 중심이 될 거고, 지방정부나 민자에서는 관광이 굉장히 한류로 일컬어지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 판 것보다 더 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이 굉장한 국가 수입의 주축을 이루는 시절이 온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트 비즈니스 밸리 이제 형성도를 보면 기존 항만이 있으면 배후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배후도시에 주거, 업무, 공공 등을 넣어서 여기는 이제 산업 물류단지 배가 들어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고 여기서 싣고 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배후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게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항만이 있죠. 복합 물류단지가 있죠. 배후 산업단지가 있죠. 배후 도시가 있죠. 요거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곳이 바로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찾은 지역인데 평택입니다. 이게 평택항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평택항에서 크루즈함이 들어오고 여기 지금 600만 평을 다 매립하고 있죠. 신항만을 평택항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포승지구고, 여기가 바로 현덕지구라는 곳입니다. 중국성 개발이라는 데서 지금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실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런 기싸움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제 6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니까 그 이후에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주체 문제가 있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평택호에서 나가는 여기가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무너졌던 국제대교고요. 여기가 바로 한 9만 명이 넘는 미군이 들어가는 평택 미군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배후 도시에서는 이 항만을 이용해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항만을 이용해서 물류나 산업 물류단지가 생기고 그 배후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했었죠. 항만이 생기고 이 포승지구나 물류산업단지가 생기고 유통시설이 생기고 이게 바로 제2종 배후단지입니다. 평택항 제2종 배후단지인데요. 한 55만 평 정도를 개발을 해서 이거는 평택시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이 평택항 제2종 배후단지를 이렇게 키우겠다고 한 자료고요. 업무, 상업, 주거,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이 51%, 민간이 49% 참여를 하고요. 이거는 민이 개발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사업을 할 때처럼 뭐 감교율, 채비지 이런 것처럼 민간이 개발하고 땅을 갖고 오는 것이죠.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현덕지구가 6월에 판결이 난 바로 이 배후단지의 배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대한민국 민간 사업으로 가장 큰 화양지구가 지작물 보상이 작년부터 들어가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종합계획에 나왔던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는 이 주요 업무에 완벽하게 복제가 된 곳이 바로 평택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만에 물류단지가 있고 배후산업단지가 있고 배후도시가 있고, 보시자고요. 항만이 있고 포승지구 물류산업단지가 있고 제2종 배후단지가 있고 현덕지구 주거 업무가 들어갈 수 있는 배후지역이 있고 화양지구란 배후도시가 생기는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는 모형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까 미군 얘기했죠. 이 평택호 횡단도로를 통해서 미군이 여기까지 오면 5분이면 넘어옵니다. 이 수많은 미군들이 상주하는 인원도 있지만 그 이태원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산이나 이태원이나 용산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소비하는 소비 활동이 주로 여기가 이제 평택호죠. 이게 평택호 물이 있죠. 이 평택호니까 이 물을 건너서 이쪽으로 지나와서 그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또는 군무원들이 이쪽 현덕지구에 와서 놀거나 제2종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하는 이곳에 들어와서 논다, 휴식을 취한다, 뭐 소비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니 평택항이 갖는 항만으로서의 물류항으로서의 자산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이 2종 배후단지나 현덕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군이 유입되고 외부 인구가 유입돼서 하는 소비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도 지방에도 이런 포트 비즈니스 밸리가 딱 떨어진 곳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평택항이 거의 완벽하게 이 포트 비즈니스 밸리의 스타일을 지금 그대로 복제된 이 형태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남북 접경 지역이고요.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 범례가 달려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파주시가 남북 경협에 대해서 할 거다. 남북 경협의 지구가 될 거고요. 뭐 딴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파란 거는 철원이에요. 이 녹색 거는 바로 평화. 이쪽은 평화 뭐 벨트 조성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여기는 뭐 생물권 보존 이렇게 개발을 할 거고요. 요거를 나눠놓은 거는 서부해양협력권, 바닷가 쪽은 서부산업경제권은 파주까지, 중부산업물류권은 기존 도로에
이번에 발표한 적경지역에 11조 투자한다는 여기 김포에서부터 고성까지 횡단한다는 도로를 평화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동해 관광 생태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된 이유가 수도권 역량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지없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겠다. 서울 및 인천 경제 자유구역, 그 다음에 인천시 및 경기도 서해안 일대, 경기만 일대 전부 항만 중심으로 해양국토 회복이라는 비전을 추진 전략이 있었다고 했죠.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업무축을 만들고 물류산업을 평택이나 당진항을 이용하여 인천항과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용이 뭐 시화지역은 이쪽 뭐 관광벨트를 만들겠다. 관광레저. 그 다음에 경기만 일대 대중국 전략기준. 같은 말입니다. 평택까지 다 이어집니다. 여기 당진까지 다 이어지는 말이고요. 요런 계획들이 있었고요. 물류 인프라, 구축 및 교통 인프라 기능 가능, 요게 다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하여튼 그 해양국토 회복 그쪽 측면에 항만으로 이어진 서해안 신산업 벨트 라인 쪽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토지 투자의 어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항 다시 모양이 나왔고요.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요 TCR 중국 트레인 차이나 레일로드고요. TSR 소련으로 넘어가는 트레인 러시아 레일로드. 평택항은 가깝다는 얘기죠. 평택에서 중국은 바로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군산이나 평택 당진 쪽에 가면 다구는 소리, 중국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릴 정도 근접해 있는 물류액 최적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TSR이나 TCR로 철도구간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우리는 토지 강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1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순차적으로 아까 보셨던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그 유망한 각 지자체별 도시군 기본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왜냐하면 이 강의 양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는 또 특성상 너무 길면 끝까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오늘 본 거는 두 번째 수정된 정권에 의해서 두 번째 수정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정된 국토종합계획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방향성, 투자 유망지 뭐 다 나왔죠. 해양 물류산업 어디 이렇게 말씀드린 그 지역의 광역 도시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에 또 디테일을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발전계획이 나왔을 거고요. 해당 그 발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시군 조례나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갖고서 기본계획을 갖고서 그 지자체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거나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방향성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투자 계획이, 개발 계획이나 투자 계획이 아니고요. 이렇게 2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 움직이는데 편성을 해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게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준의 땅땅땅 국토종합 계획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일교차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